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일찌감치 조기 대선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는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중도 보수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극우화돼서 중도 보수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역할까지 해야 된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아, 예, 그 논리엔 좀 어떠세요? 동의할 수가 예, 없죠. 의원님 또 호남 출신이시고 하니까 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 민주당이 얘기하는 논리에 반대 얘기를 하면 자꾸 극으로 몰아가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보니까 처음에 계엄 초기에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1월 중순 들어오면서 대통령이 이제 체포되고 이제 이러면서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기 대선을 상정하고 이제 표를 얻기 위한 저는 어떤 그 선거용 속임수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수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내에서도 무슨 소리냐 우리가 중도 보수냐 이제 반론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은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의 정체성이 문제. 내가 누구다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누구인 것은 여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여태까지 무엇을 해왔습니까? 개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개혁이 너무 거칠고 그리고 그 만약에 이게 보수 측에서 했으면 점진적으로 했을 겁니다. 너무 거칠고 뭐 급하게 막 그 누르듯이 예. 해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공수처잖아요. 그렇죠. 네. 공수처 지금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에 있는 그 법조인들이 변호사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인들이 보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피해자들이. 예. 그리고 또 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법원 승진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이제 없애가지고 법원장을 투표를 합니다. 선거를 합니다. 법원장을 투표로 뽑나요? 판사들이 예,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법원이 정치판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이거를 그런데 자기가 중도 보수다? 보세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시 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반도체 특별법 지금 얼마나 이 반도체 부분 개발에 있어서 이게 국가의 어떤 사활이 걸린 그런 기술 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 52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외 조항을 두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캡을 씌워가지고 예. 다가 아니라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 듯 했다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거를 보수라 중도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네. 저는 단지 선거용으로 표를 얻기 위한 어떤 그 위장 전술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들은 자회전 하면서 아, 저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네.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 위장 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말 동안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정현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이런 현수막을 내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굳이 반응을 했는데 극우 범죄당에 입당할 생각이 없으니까 헛물을 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입만 열면 극우당, 뭐 내란 동조당, 범죄당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네. 핵심적인 것인데 본인들이 보수라고 해요. 네. 그럼 보수의 가치가 뭐냐? 기존의 공동체의 가치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그 점진적인 개선이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평등에 관한 관점입니다. 평등요. 평등. 예, 영국 보수당이 이제 대표적인 보수당으로서 예.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현실은 굉장히 불평등하죠. 이게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하는 분야가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제도고 법이고 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으면서도 보수당이 밀고 나가는 가치는 뭐냐면 이
이 평등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인 평등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평등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인 평등까지 강요하는 건 아니다. 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예.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민주당의 시각이 어떤지 저희들은 그 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이다. 보수라는 것을 표방한다면서 실제로 하는 행동은 전혀 보수의 가치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예. 그런 기본적인 그 근본 철학에 있어서 그러면 방향 전환을 했는지 네. 저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하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수다? 이거 뭡니까? 네. 우리 님이 뭐 그쪽 방향인데 뭐 이러는 것 자체보다는 정말 앞으로 하겠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전혀 진정성을 못 느끼신다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본인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주어는 없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헌법상의 뭔가 좀 해석이 좀 분분한 요거를 좀 파고들어서 정지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편 건데 법조인 출신 의원님 보시기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당연히. 글쎄, 자기 방탈을 위해서 너무나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자, 이 뭐냐면 이 법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새롭게 소추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이미 재판 중인 것을 봐준다거나 막는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재임 중에 벌어진 일 때문에 소추되는 걸 막는다는 거지. 새롭게. 예, 이미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예. 또 재판 중에 있는 일은 네.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이게 뭐가 언제 문제가 됐느냐면은 2017년도에 홍준표 네.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홍준표 대표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았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이제 돼서 그때 헌법학자들 10명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7명이 이 재판은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예.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네.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26일에 검찰 구형이 있고 다음 달 중순쯤에는 또 선고가 있을 거니까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한 전 대표가 쓴 책이 26일에 나올 예정인데 거기에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일화가 좀 담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좀 갈등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우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글쎄 저는 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기가요? 예, 네. 물론 이제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보수 진영의 또 자산임은 분명한데 예. 저는 이렇게 너무 이분이 하는 그 선택을 보면 그 조금 기다릴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비대위원장 총선에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총선에서 어쨌든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서 좀 이제 어떤 좀 공백 뭔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본인 충전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2달 후에 바로 또 전당대회를 하니까 또 전당대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하시다가 결국은 어떤 그 유난 갈등 그리고 또 결국은 탄핵 앞장선 여당 대표라는 이 이미지만 남기고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탄핵 이제 변론이 종결되면 선거를 네.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 저는 그 책의 내용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관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윤상현 의원 그 또 말을 그 지적을 했던데
이건 대통령의 시간인데 네. 이거는 또 새로운 유난 갈등의 불씨를 또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뭐랄까 그 어떤 자기가 공백 기간을 두고 그리고 좀 성찰하고 이런 기간을 그때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안 했더라면 네. 오히려 지금쯤 정말 우리 당이 그 찾는 그런 분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때도 좀 시점이 이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복귀 역시 좀 이른 시점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시군요. 네, 예. 그렇죠.